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병원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외과 선생님, 친절한 고상훈 원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고상훈 원장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병원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 났었잖아요. 도보로 걸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던 환자분이 차에 받친 사고였는데요. 자, 그때 원장님께서 1차 처리해 주시고 또 수술을 위해서 타 병원으로 보내주셨죠? 네, 그분은 그래도 병원 근처에서 다치신 경우라 바로 저희 병원에서 임시 조치를 하고 정형외과, 성형외과에 바로 후송되어서 수술을 받으셨죠. 다행히 잘 회복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 재활치료도 받고 계시는데요. 이번 케이스 외에도 교통사고나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치신 분들이 자주 내원을 하십니다. 네. 이렇게 다친 직후 병원을 오시는 경우라면 바로 적절한 상처 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부적절한 처치나 지연으로 상처가 악화되는 상황도 자주 발생을 하게 되죠. 출혈이 심하거나 크고 깊은 상처, 그리고 골절 등의 동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응급실로 가실 겁니다. 자, 문제는요, 심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 그리고 바로 병원에 가기 힘든 상황일 텐데요. 요즘같이 응급실 문턱이 높은 상황도 포함되겠네요. 이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한 대응으로 상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상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인 외과 선생님의 고견이 기대되는데요. 우선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도 대응이 달라질 텐데 좀 알려주시죠. 상처는 유발한 원인 및 증상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선 찰과상은 거칠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마찰하거나 긁혀서 생긴 상처를 말하는데 피부 외층이 손상을 받거나 떨어져 나간 상태로 출혈이 있을 수 있고 통증이 동반되죠. 타박상은 둔탁한 충격에 의해서 피부 밑에 혈관이 손상되어서 멍이 들거나 피가 고인 건데 외부로 출혈은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내부에 생각보다 넓은 손상 부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겉보기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는 것이 피부 및 출혈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고 48시간 이후부터는 온찜질을 하면 혈종을 재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상은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피부가 절개되거나 찢긴 상처인데 상처가 깊거나 큰 혈관을 다치면 출혈이 심할 수 있어서 깨끗한 거즈를 상처에 대고 지혈이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압박해야 하고 봉합 등 처치와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상은 송곳이나 바늘, 목과 같이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상처로 상처가 좁고 깊어서 밖으로 보이는 출혈에 비해서 내출혈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흉부나 복부의 깊은 자상은 내부의 장기 손상을 동반할 수 있고 녹슨 못에 찔린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나 파상풍 위험도 있죠. 가시나 바늘이 잘 박혀서 뽑히지 않으면 무리하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상처를 스스로 복구하는 시스템이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처가 발생하자마자 혈관이 수축하고 혈소판이 열심히 일하는 지혈 단계가 있겠고요. 곧이어서는 인체의 면역 체계가 세균이나 오염물질들을 제거하고 또 상처 주위의 세포들을 활성화시키는 염증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다음으로는요, 새살이 돋아서 상처를 채우게 되고 또 새로운 상피로 상처가 덮이는 증식 단계를 거쳐서 안정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성숙 단계로 마무리됩니다. 자, 이런 상처의 치유 단계가 문제없이 완료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상처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기 대응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아무래도 감염 문제겠죠. 상처가 생길 때 상처에 묻은 오염물질이라든지 물리적인 자극, 그리고 세균의 침입 등이 치유를 방해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하는데요. 따라서 우선 오염된 상처를 청결히 하는 것, 감염을 방지하고 상처를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시고 대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에 상처가 잘 치유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금상첨화겠죠. 우선 오염된 상처의 경우에는 흐르는 물로 부드럽게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식염수가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생수나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짐승에 물린 상처 등에 균이 많아서 감염 우려가 큰 경우에는 비누를 사용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대부분 상처에 물을 댄다거나 더구나 비누로 씻어낸다는 생각들 잘 못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히려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야 하시는 분들 지금 꽤 계실 거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 물이 아니라 오염물질과 세균이라는 점, 오히려 오염물질이 묻어있는 상태로 방치를 하는 것이 상처를 곪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네. 육안적으로 깨끗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상처로 균이 들어가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포비돈 요오드 같은 소독약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소독약이 상처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세포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정상 조직에도 손상을 주어서 상처 치유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소독약은 상처 주변에, 피부에만 쓰고 상처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되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을 얼마나 자주 발라줘야 하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소독약을 자주 발라줘야 빨리 낫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소독약은 세균의 감염을 억제해서 상처 회복이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상처의 치유를 촉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골마 있는 심한 상처가 아니라면 오히려 소독약은 적게 쓰는 것이 이로운 만큼, 상처에 진물이 심하거나 색이 변하고 나쁜 냄새가 나는 등의 악화석연이 없다면 대부분의 상처는 매일 한 번씩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독 이후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 덮어주어야겠죠. 이때 삼출물을 적절히 잘 제거하면서도 적당히 습윤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진물 속에는 상처를 회복하는 각종 성장인자가 있어서 치유를 촉진해주기도 하죠. 이 부분도 오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상처 부위를 건조하게 만들어서 딱지가 생겨야지 빨리 회복된다고 생각하시기 쉽잖아요. 자, 촉촉한 상태라야 피부의 재생활동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예쁘게 낫는다고 하시니까요. 기억하시고요. 근데 덮어두라고 하면 상처에 공기가 통해야 나을 텐데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물론 산소가 상처 회복에 중요하지만 외부 오염에 자극에 노출이 되고 상처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죠. 그리고 산소 역시 피부 아래 혈관에서 이미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 공기에 노출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1, 2주 안에 치유가 끝난 상처는 흉터를 남기지 않지만 상처가 깊어서 치유에 2주 이상 소요된 경우라면 흉터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보셔야겠습니다. 치유가 된 직후에는 해당 부위가 연한 핑크빛으로 아직은 약하고 건조하기 쉬운데요. 원래 피부와 같이 될 때까지 보습크림 등으로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자외선에 노출될 때는 색소 침착 우려도 있기 때문에 햇빛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나 부상이 없으면 좋겠지만, 자, 그건 우리의 바람이고요.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생겼을 때 적절한 대처로 빠른 회복과 흉터나 후유증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대처법 아주 중요하겠죠. 자, 오늘도 충분히 친절하셨던 것 같은데요. 좋은 정보 주신 고상훈 원장님, 그리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